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일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 길인데요.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기 전에 무엇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 가장 시급하게 무엇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 급한 것만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이 인천 쪽에 두 군데의 현장을 두 칸씩을 분양을 받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답글에는 대충 제가 답을 달아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면 이제 내가 투자를 잘 했나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명분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 내가 잘했구나, 그게 설령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잘했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스스로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특히 분양 쪽은 제가 참 오랫동안 일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기가 잘 투자한 거를 스스로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을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투자가 되고 잘 되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잘못됐을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아까 제 댓글에 이렇게 달려주신 그분도 이제 투자를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기 전에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고집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잘하니까 이쪽을 좀 더 선호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누구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볼 거는 그냥 임대가잖아요. 임대가가 얼마냐, 그게 관건 아닌가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개런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공실이라든지 이 임대가 부분만 이렇게 조금만 체크를 해보면 이게 괜찮을지 어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건물이 크다고 해서 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슈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덥석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실수요자는 어디를 분양을 받든지 상관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수요자 하시는 사장님들은 뭐 위치가 떨어지든 위치가 좋든 본인이 감당할 만하고 뭐 거기서 사업을 영위할 만하니까 분양을 받는 거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임대를 주고 임대 공실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저금리 기조에서 이자 비용만 감당하면 되니까 어디서 월세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득이 되니까, 뭐 실수요자가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샀을 때라는 이야기죠. 임대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 임대가를 좀 잘 보시고요. 그 주변에 좀 비슷한 지식산업센터에
좀 매매가들도 좀 보세요. 매매가들도 좀 보시고, 당연히 그 주변의 매매가하고 신규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더더군다나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데까지 뭐 2년 3년이 걸리니까 그 뒤에 시점까지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하고 주변 매매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그 추이가 올라가는 추이세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 연간적으로 뭐 한 5%가 올랐는지, 연간 한 10%가 올랐는지, 사실 뭐 비교 데이터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 비교해 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훨씬 이렇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참 그 아이러니하게 또 아까 그 질문을 주신 분에게도 사실은 답은 드렸지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약세인 지역이 있어요. 약세인 지역이. 임대가도 약세고 매매가도 약세고, 참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임대가 매매가가 다 정체돼서 못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임대가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좀 올라가고 매매가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가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기왕에 봐보세요.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제 거의 수도권 쪽이요. 수도권, 서울을 벗어난, 서울을 위성으로 둘러싼 이 수도권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평균 가격이 제가 봤을 때 거의 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700만 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700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임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20% 내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00만 원에 20%면 140만 원이 내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140만 원, 평당 14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짜리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마 700만 원 하는 데하고 평당 1000만 원 하는 데하고 따져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또 평당 1000만 원짜리는 20% 자기 자금 들어가면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빠져서 싼 데가 평당 140만 원 들어가고, 위치가 좋아서 비싼 데가 평당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자 비용은 차이가 나죠.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100%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를 사셔야 돼요. 실수요자들은 자기 자금에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기 자금에서. 근데 임대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이 올라가는 가치적인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가격이 싸고 무작정 이렇게 외곽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에서 그 임대가 우선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호실들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이라도 잘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고요. 거기에서도 변별력이 없는 호실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 초기에 이렇게 좀 보시고 그 상품 설명을 듣고 나서요, 그 주변에 대한 시장을 한 번만 더 조금 더 주변을 좀 봐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변을 돌아보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건물 주변의 부동산, 그 건물하고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 임대가 요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 임대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들이 그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올리는데 여기에 시세가 굉장히 허위돼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현 시세, 현 가격, 여가격으로 많이 올려놔요.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은 좀 많이 피해 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을 내렸으면은 딱 결정을 하시고 뭐 그런 방법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소신껏 했다고 하시면 그냥 믿고 진행하세요. 믿고 진행하시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그 얻을 뭐 사후에 처리해야 될 것들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초점을 두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9월 시작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